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8번째 응급대처 과목입니다. 응급대처에서는 각 부위별 고장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교통사고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고 행동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장 유형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 불량의 경우 멈추지 않게 되겠죠. 매우 위험한데요. 이렇게 브레이크 성능이 불량하게 되는 원인으로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경우, 브레이크로 연결되는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된 경우, 디스크 패드가 마모된 경우, 바퀴의 휠에 유압 실린더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누유가 생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베이퍼록과 페이드 현상이 나오는데 베이퍼록 현상은 뜨거워진 아스팔트의 온도와 브레이크 유의 가열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오일이 원래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포들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이 스펀지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되고 힘을 흡수해버려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페이드 현상은 내리막길 등에서 마찰 브레이크를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마찰제로 사용되는 고무나 합성수지가 가열돼서 내열온도 초과로 마찰제가 분해되고 가스화돼서 이 가스가 브레이크와 로터 사이에 침투해서 가스의 막이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어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언덕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강한 마찰로 인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제동 계통을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합니다. 다음 타이어 펑크는 과팽창 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타이어 교환을 하고 압력을 맞추도록 합니다. 다음 변속기 엑셀 장치, 최종 감속 장치, 조향 장치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동력 전달 장치 또는 조향 장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를 확인해서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합니다. 리프트 실린더의 불량, 유압 호스 불량, 피스톤실 파손, 틸트 실린더 불량, 방향 전환 밸브의 불량, 유압 펌프, 압력 조절 밸브, 유압 필터 등의 불량인 경우에는 유압 라인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와 조작 장치의 구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을 휠, 바퀴까지 전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륜 방식은 바퀴가 앞쪽에서 끄는 구조로 끌기, 당기기와 같고 이와 반대인 후륜 구동 방식은 밀기와 같습니다. 엔진 위치와 구동하는 휠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FR 프론트 엔진 리얼 드라이브, RR 리얼 엔진 리얼 드라이브 등으로 구분합니다. 앞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은 엔진과 동력 장치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구조가 간단하고 중량 배분이 균형적입니다. 다음 동력 전달 장치 중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치의 역할은 시동을 걸 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달리는 상태에서는 기어 변속을 하는 동안 축과 축의 동력 전달을 차단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출발 시에는 다시 동력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러치의 구비 조건은 먼저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고 관성이 작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회전에 대한 관성력이 크면 기어가 신속하게 몰리지 않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을 잘 견뎌야 하겠죠. 내열성이 좋고 방열, 즉 열 방출이 잘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차단이 확실하고 신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 쉬우며 고장이 적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게차의 응급 견인 기술입니다. 응급시 단거리 견인을 위해서 고장난 지게차를 더 큰 지게차 사용으로 단거리 응급 견인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예기치 못한 구름 등에 주의해서 단거리 견인 조치하도록 합니다. 도로 위에서 고장 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유격으로 제동력 불량인 경우에는 안전 주차를 하고 후면 안전거리에 고장 표시판을 설치 후 고장 내용을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펑크 시에는 안전 주차를 하고 후면 안전거리에 고장판을 설치 후 정비사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주행장치의 고장 시에도 안전 주차를 하고 후면 안전거리에 고장 표시판을 설치 후 견인 조치를 합니다. 마스트 유압 라인 고장 시 안전 주차를 하고 후면 안전거리에 고장 표시판을 설치 후 포크를 마스트에 고정하여 응급 운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챕터 2
교통사고 시 대처에 대해 나오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침착하게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교통공무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화재의 종류와 등급입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 고체 물질이 연료가 되어서 연소 후에 재를 남기게 됩니다. B급 화재는 휘발유, 벤젠 등의 유류, 기름 화재고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소화기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질식작용으로 화염을 진화하기 때문에 실내 사용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포말 소화기는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에도 사용이 되고 가솔린과 같은 유류나 화학약품의 화재에도 적당하지만 전기 화재에는 부적합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미세한 분말 소화제를 화염에 방사시켜서 진화시키는 소화기입니다. 물을 분무하는 소화설비는 연소 물의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위의 다양한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겠죠.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2차 사고 치사율은 60%로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6배나 높고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추돌 사고가 전체 2차 사고 발생률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야간 사고 발생률은 무려 73%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차량의 응급 상황을 알리는 삼각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삼각대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하도록 합니다. 2005년 이후 생산된 모든 국산 차량에는 안전 삼각대가 기본 장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된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도록 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도록 합니다. 안전 삼각대 설치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속도로에서 주간 최소 10m, 야간에는 최소 20m 전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차량 화재 혹은 내부에 갇히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소화기와 비상용 망치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고요. 특히 소화기의 경우에는 휴대가 간편한 스프레이형 제품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실내에 구비해 두도록 합니다. 차량 고장 발생 시에 하부나 엔진룸 등 깊숙한 곳을 살피기 위해서 주간에도 손전등이 필요한데요. 특히 야간에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의 사고 표시용 스프레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증거를 남기도록 합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상황을 촬영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 시에는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긴급 구조 요청 순으로 대처하도록 합니다. 다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 빠지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호스 거리에서 호스를 꺼내 한 손으로 잡고 끝을 불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다음, 가위질 하듯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르고 불의 아래쪽에서 빗자루 쓸듯이 차례로 덮어 나갑니다. 마지막, 지게차 전복 시 생존 방법입니다. 지게차가 옆으로 전복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자세를 통해서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 낙법과 유사하게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입니다. 먼저 튕겨져 나가는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핸들을 꽉 잡고 발을 힘껏 벌려 공간 확보를 하도록 합니다. 상체를 전복되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응급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강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